아, 이거 촬영되고 있나? 자, 이제 조금 좀 추가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문제 한번 보자. 지금부터 이제 뒤로 넘기면서 한번 봐봐. 뒤로 넘기면 이런 모양의 표들이 막 문제에 굉장히 많아, 안 많아? 많지? 자, 그 표가 뭐냐면 이거야. 정규 분포 표라는 걸 줘, 문제에서. 정규 분포 표. 정규 분포 표. 자, 정규 분포 표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주면서, 자, 이걸로 그냥 예를 들까? 네, 시작 한번 해보자. 자, x 변수가 또 이번에도 뭐를 따른다니? x 변수가 뭐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x 쓰고 좌우 대칭 종 띄우고 대칭축에다 평균값 얼마 잡아내고 m 잡아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 이렇게 옆에다 써놓기만 할 뿐이고 지금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P라는 건 확률이지. 변수가 m에서 스몰 x까지가 될 확률은 오른쪽 표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자, 됐어.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따른데 다시 구체적인 무언가를 줬다. x의 평균하고 표준편을 준 거야 지금. 자, 평균 얼마니? x는 평균 얼마짜리래? 60. 표준 편차 얼마짜리 그래프? 3짜리죠. 분산이 3의 제곱 9니까 지금. 표차가 얼마? 이런 그래프지. 그치? 자, 이런 상태인데 우리한테 갑자기 57에서 66까지를 구하래. 57에서 66. 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57, 66 이 넓이를 구하래. 아니,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 전체 넓이는 얼마? 1이고 절반 쪼가리 2분의 뭐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해되니? 근데 그런 넓이를 물어볼 거야. 왜? 확률을 물어볼 거니까. 그럼 그런 넓이를 늘 표를 하나 주면서 그 표 덕분에 너는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 표를 우리는 정규 분포 표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문제는 그 표를 보는 방법에만 좀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선생님? 자, 이거는 임의의 표를 준 거고 구체적으로 m값이 얼마라고 지금 m값이 얼마인 상황이야? 60이고. 아니, m값이 60인 상황이잖아, 평균 m. 표준 편차가 얼마인 상황이니? 3인 상황 아니겠어? 그럼 거기다 맞춰보는 거야. 여기가 얼마래? 60인 거지, 60. 자, 이제 우리 그냥 따져볼게. 근데 이 표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을 좀 볼 수 있냐면은 어차피 좌우 대칭 종 모양이니까 대칭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해서만 넓이를 알려줘. 그럼 얘처럼 왼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거 갖다 당겨다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처리해볼까? 57에서 60까지의 넓이가 필요하다면 60에서 얼마까지 구해도 상관없을까? 63까지. 60에서 63까지의 넓이를 구해도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은 거 아니겠니? 그럼 60에서 63이니까 60에서 여기가 얼마가 잡혀야 돼? 63이 잡혀야 되겠지. 현재 시그마가 3인 상황이니까 요 아이겠다. 60 더하기 3. 여기 63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가 스몰 x인데 스몰 x가 이 값일 때, 즉 0.3413이라는 소리다. 요 넓이는 얼마나 소리고 요 넓이는 얼마나 소리고 0. 얼마?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지금. 자, 한번 적응 한번 해봐. 자, 근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또 이만큼이 더 필요해. 60에서 얼마까지 필요하니 이번에? 66이 필요하지? 그러면 60에서 66. x가 66이 나타나려면은 딱 보니까 이거 몇 번 더해주면 66이 나와? 2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표준 편차가 한 칸의 역할을 해. 표준 편차가 그래프상에서 약간 느낌적으로 한 칸의 역할을 좀 해준다고 해. 그럼 자, 몇 칸 가면 되는 거야? 평균에서 몇 칸? 그렇지. 32칸 가면 66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스몰 x가 이 값일 때 여기 x까지거든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0.477이라고 잡히는 거 맞니?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는 0.477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이거랑 이거를 전부 다 합산한 게 전체 넓이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니? 0.7 8 얼마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한번 또 한번 적응해보자. 자, 근데 선생님 83번은 왜 표를 안 줬죠? 그러게 말이다. 83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아마 목요일날 강의를 해도 마지막 추정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남을 것 같아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따로 보강하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없고, 선생님 어쨌든 531 강의든 뭐 촬영하는 건 다 있으니까 차후에 나중에 필요할 때 쌤이 또 다 보완해 줄 테니까 일단은 강의는 딱 목요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 다음부터 계약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표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시키는 대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 자, 확률 분수 x가 이번에도 무슨 분포가 잡혀? 정규분포 잡히지? 평균 얼마래? M 아니겠니 지금? 자, 그런데 이번엔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럼 이거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x가 m에서 표준 편차만큼 빼고 더했을 때 사이 공간 넓이가 얼마다 지금? 스몰 a다. 이런 얘기 아니겠니 지금? 자, 그럼 표준 편 얘들아, 이 표준 편차라는 건 늘 양수야. 평균 값은 음이 될 수 있지만 표준 편차는 늘 양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m 빼기 시그마 해보면은 요 정도를 뭐 시그마의 간격이라고 하면 내가 가정을 해볼게. 요 자리가 만약에 m 마이너스 시그마면은 반대편에 여기가 뭐가 되겠니? m 플러스 시그마 아니겠어? 그래서 어차피 그럼 이 양쪽의 넓이는 서로 어떻게 했니 솔직히? 같은 거 아니겠니? 근데 어쨌든 같은 거 두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스몰 a니까 반쪽짜리는 2분의 a라고 뭐 이렇게 표기해놓는 건 방법은 될 수 있겠지. 자, 한 번 더. 자, 근데 이번엔 또 똑같은 그래프 위에 거랑 이제 맞춰서 돌리는 건데 똑같진 않네. 자, 이번에 얼마까지니? 2 시그마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더 튀어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m-2 시그마 반대편에 m 플러스 2 시그마.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스몰 b가 나와야 되는데 스몰 b. 얘들아,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겠니? 이만큼은 얼마겠니? 2분의 b 아니겠니? 근데 이미 위에서 요만큼이 얼마인 걸 알고 있습니다. 2분의 a인 걸 알고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니들 이만큼은 얼마라고 지금 넓이가? 2분의 a, 2분의 b. 근데 요만큼 2분의 a 잘라먹으니까 요 자리만 놓고 본다면 얼마겠니? 2분의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지. 물론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 지역의 넓이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넓이를. 자, 근데 마지막 질문 보자. 질문 어서부터 어디까지 되니? m-2 시그마에서 어디까지? m 플러스 시그마까지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스몰 ab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번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는 바로 위에서 줬다.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니 얘들아? 이만큼의 넓이는 스몰 a니까 a는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a 더하기 b 3번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연산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표라든가 조건에 의해서 그림의 넓이, 약간 이게 퍼즐 조각 같은 이런 작업을 좀 할 거란 말이지 지금부터. 근데 한 번 더. 85번. 표준화 몇 번이나? 유형 8. 얘들아 유형 8부터 더 쉬워져. 유형 8 전까지가 좀 짜증나. 8부터 표준화 들어가면 좀 편해져. 자, 또 한번 천천히 보자. 자, 이번에도 아까 처음 것처럼 이게 약간 뭔가 표를 줬어 안 줬어 지금? 줬단 말이지. 즉 평균에서 x까지야. 근데 x가 이거란 말이지. 그럼 평균에서 몇 칸 가자 이거는? 반 칸. 시그마만큼을 쌤이 보통 한 칸이라고 보통 표현한단 말이야. 즉 평균에서 반 칸, 한 칸, 1.5칸, 2칸. 이해되십니까? 그때 착착착착 그 넓이를 갖다 준 거란 말이지 우리한테. 한번 해볼게. 자 그런데 확률면서 x는 정규분포 4,4의 제곱을 따는데 그럼 평균 얼마짜리 문제다? m은 얼마짜리 문제? 4짜리 문제. 한 칸에 해당되는 시그마가 얼마다 지금? 4라는 소리란 말이다 지금. 자 그럼 표현. 여기가 얼마라고? 4. 한 칸이 얼마짜리라고? 4짜리란 말이야. 그치? 출발. 자 이랬을 때 뭐야? 이게 허근을 가진 확률을 갖다고 하래. 갑자기 여기서 허근 얘기가 나왔어. 여기서 허근 얘기 나왔으니까 빨리 뭐 해야 되겠니?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한번 가야 되겠지? 들어와 얼마?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확률 묻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x가 얼마가 얼마 사이?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x가 여기가 4거든 지금. 자 근데 우리한테 마이너스 3. 이 넓이 구해오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확률 분포표라는 거는 조건 자체가 대칭축인 평균값의 오른쪽 기준으로 많이 준다 그랬지? 그럼 마사부터 4까지 이렇게 왼쪽에서 넓이를 구하느니 어차피 좌우 대칭으로 똑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당겨서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단 말이야. 이 간격이 얼마니 지금? 8이니까 얼마까지 넓이 보여주면 돼? 12까지 넓이. 이 넓이 보여주면 되겠지. 여기는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 봤더니 평균 4로부터 얼마큼 진행하면 돼? 8이지. 근데 한 칸이 얼마짜리 그래프니까? 4짜리가 몇 칸? 그렇지. 센스 있게 이 자리를 오늘 평균 m에다가 시그마가 2번 더해주면 되는 자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m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m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니까 m에서 x까지, m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 이 자리는 다음에 얼마? 0.4772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료에서 그냥 자료에서 사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 자료에서 뭐 좀 이런 거 이런 거. 자 85번 했고요 이제. 자 87번에서 또 한번 해볼까? 그래 87번을 해줄게. 차라리 표가 없으면 니들 입장에서 이거 왜 표를 안 주고 지랄이야? 이럴 수도 있겠다. 87, 88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표준화 작업으로 갈게. 한 87번 가자. 자, 또 무슨 변수가 존재하고? 무슨 변수? x 변수, x 정규 변수. x 변수, x 변수. x 변수가 무슨 분포를 따르고? 정규 분포. 평균이 얼마고? m이고 한 칸은 그냥 시그마짜리지. 근데 문제에서 희한하게 m 더하기 1.2 시그마. m 더하기 1.2 시그마니까 분명히 m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일 거야. 아이고 미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1.2 시그마. 이 간격이 얼마나 소리니 지금? 1.2 시그마라는 소리 알겠니? 그래서 m에서 미안 m 더하기 1.2 시그마보다 큰 확률이니까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 넓이가 얼마니? 0.115 하나래.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정하겠니 다들? 자 그런데 x의 평균이 평균이 50이었어. 그럼 뭐 m이라고 써. 얼마라고 쓰면 돼? 50이라고 쓰고 표차가 5였대. 5면 여기가 6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 자리 얼마였단 소리야? 56이었단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뭐 물어봐 우리한테? 스몰 a보다 큰 확률이 0.8849. 야 0.5를 넘어가 버렸다. 스몰 a가 어딘지 모르지만 a보다 크다니까 a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 넓이가 0.5를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럼 당연히 스몰 a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왼쪽 어딘가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않니? 근데 이 전체 넓이가 0.8849라면은 루트가 있잖아 벌써. 이게 0.8849라면은 이 나머지 짜투리 이 부분의 넓이는 어쨌든 전체 넓이는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0. 얼마? 115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게 115 하나가 나오는 그 키워드를 그 커팅 포인트를 줬어 안 줬어? 줬지. 그럼 당연히 56과 스몰 a는 50에 대해서 대칭적인 거 맞아 안 맞아? 이 간격이 얼마니까? 6이니까 이 간격도 6이었겠고 스몰 a는 44 정도가 되겠지. 이해되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자 한 번 더. 자, x라는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출발하자. 자, m 더하기 a보다 큰 확률이 얼마는 0.04래지. 어허. 0.04면 어때? 여기서 얘들아 이거 좀 막 그리면 안 된다. 확률이 곧 넓이 맞아 안 맞아? 맞지? 넓이가 0.04니까 굉장히 좀 제일 작은 수치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좀 멀리 잡을 거야 내가. 이해됩니까 지금? 이 넓이가 현재 얼마다? 0.04가 되면서 m 더하기 a니까 이 자리가 얼마다? m 더하기 a. 즉 다시 말하면 이 간격이 얼마나 소리야 이 간격이? 스몰 a라는 소리야 지금. 이해돼? 자, 뭐 지금 니들이 아니라 처음 하는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최대한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 위아래 비교하라고 좀 이렇게 자꾸 여러 개를 그려줄게. 자, 근데 이번에는 m 빼기 b래. m 빼기 b인데 넓이 얼마 나와 있는데? 0.12. 0.12는 0.04보다는 어쨌든 큰 수치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대칭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약간 안쪽으로. 그림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요 넓이가 현재 얼마나 소리니? 0. 얼마 1이 나온다는 소리 아니겠니? 그럼 현재 이 간격이 얼마니? b 아니겠니 지금? 그럼 여기 반대편으로 쭉 와버리면 이 자리가 얼마가 되면서 m 플러스 b가 되면서 이 넓이가 0.12가 나오려면 얘보다 넓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간격은 이거보다 길게 써 짧게 써? 짧아야죠. 좀 더 가까워야지 넓이를 뚱뚱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해됩니까? 현재 요거만 놓고 봐도 일단 A하고 B 사이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충분히.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지막 새끼. X에서 M까지 절대값이 있어. 개 짜증나게. 자 개 짜증나게 간다. X 빼기 M에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니까 절대값을 바꾸면 얼마냐? 잡혀야 되겠지? 다 같이 m을 더해. 이렇게. 그리고 와서 생각을 한번 해봐. 어차피 m이 대칭축이라면은 m 빼기 c하고 m 더하기 c는 대칭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넓이를 이 넓이를 얼마라고 준 거니 문제에서 0.45라고 준 거지. 그럼 어쨌든 이 반쪽 안이 얼마일까? 0.225였겠지. 이해됩니까? 0.225였겠지. 이게 0.225면 여기가 얼마였겠니? 0.275였겠지. 0.275. 0.275면은 우리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어때? 더 큰 거 아니겠니? 지금 얘들아 더 큰 거니까 또 똑같은 그림이야.
여기가 m인데 더 커야 돼. 그래야 0.27호가 나와. 그게 얼마? m에서 얼마까지니까? m 플러스 c니까 여기가 m 플러스 c란 얘기지. 그럼 c라는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현재는 c가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지. 쫓아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 이 소리 보세요. 뭐야 이거 m 빼기 d 된다? m 빼기 d. 아 맞다. 선생님 그나마 이 문제는 스몰 a, b, c, d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편한 거야 얘들아 지금. 나중에 모의고사 올라가면 그때는 이런 걸 가정을 깔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좀 띄우자. 여기가 m인데 이게 얼마래? m 빼기 d지. m 빼기 지훈아 이거 보이니? m 빼기 d보다 큰 확률이니까 이만큼이지. 그게 얼마래? 0.81. 벌써 절반 넘어갔어. 여기가 0.5니까 그럼 이만큼은 얼마겠니 넓이가? 0.31이지? 그럼 여기 짜투리는 얼마겠니? 0.19 정도 되지 않겠니? 이해돼요? 0.19. 그럼 이거를 우측으로 전환시켜서 진행을 한다면 m-d가 우측으로 대칭적으로 넘어와 준다면 얼마로 넘어와야 되겠어? m 플러스 d로 나와야 되겠지? 근데 짜투리 넓이가 이 넓이가 얼마나 나와줘야 되고 지금 0.19 아니겠니? 0.19면 누구보다 넓어? 얘보다 넓어 안 넓어? 얘보다 넓지만 얘보다 어때? 좁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b보다는 작겠지만 c보다는 어때야 돼? 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돼? b보다 작아야 되지. 요게 d가 들어갈 차례. 그래서 a가 제일 작고 d, b, a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뭐야 씨. 여기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넓이를 한번 비교해봐라. 자 그런데 이거 어려운 거 맞아? 그래 처음 배운 니들한테 대신 쫓아올 수는 있겠지. 근데 니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어쨌든 뭐 1대1 과외가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말할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 특히 중학생 엄마들이 그러시는데 뭘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이걸 또 보는 걸 되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기억 안 나면 어떡할 건데? 또 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럼 시간 낭비가 아니지. 아니 근데 또 보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면 대가리가 존나 좋게 태어나던가. 처음부터 존나 대가리 좋게 태어나던가. 어떻게 해? DNA가 다른 거야 사람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듣자마자 딱 이해가 되고 기억도 존나 진하게 한 10년간.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선생님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그냥 수학이 좋아서 파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고 가르치는 게 좋아진 거지. 뭐 어려서 또 수학에 엄청난 두각 뭐 못한다 소리는 안 들었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저 제일 수학 천재 같아 이런 건 아니야. 또 수학 교육과 갔다 그러면 뭐 수학 졸라 잘해서 가는 줄 알아. 난 좋아해서 갔지 잘해서 간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잘했으면 서울대 수학 교육과 가야지. 안 그래? 수학은 좀 잘했었는데 다른 걸 워낙 못해가지고 수능을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는데 그래.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도 아마 큰 걱정은 없을 거야 사실. 이거 뭐 내신 아유 2학기 얘기인데 벌써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차후에라도 필요하면 다시 봐. 다시 봐야지 어떡해. 중학생 엄마들은 옛날에 개념을 몇 번 해놨기 때문에 안 봐도 된대. 그게 어머니 생각처럼 그렇게 봤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남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그거를 마음이 급해서 막 그 다음 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니들도 마찬가지게 나중에 모르겠어 다시 또 보면서 따라해. 겨울방학 때 벌써 지금 우리 벌써 몇 번 강의했니? 거의 한 2달 가까이 한 거? 이걸 다시 쫙 보려면 아깝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그래도 봐야지 어떡해. 필요하면 봐야지. 자 이제 유형8 드디어 나왔다. 대망의. 무슨 글자 나왔어? 3글자. 그렇지. 표준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봐봐. 선생님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니네한테 얘기 안 했나? 선생님 나름 수학교육과 가서 제일 처음에 교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해석학에 넘버 한 1, 2 정도 되는 분인데 유시기 교수님한테 내가 여쭤봤는데 입학하자마자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게 딱 두 가지였단 말이야. 이거 왜 그렇지? 끝끝내 내가 이해를 못한 거. 그때는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그때도 뭐 강남 애들은 뭐 과외하고 다 했겠지. 근데 선생님은 성남 구시가지 좀 약간 그냥 열심히 혼자 공부하는 동네에서 뭐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반에서 알아서 우리끼리 정석 갖고 공부하고 그냥 우리 반 1등이 그때 경기도 1등이었거든. 포항공대 교수하고 있는데 유준경이야. 모르면 우리끼리 걔한테만 물어보고 아 맞다 신경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야자에서 뭐 축구하고 농구하다 학교에서 쳐 자고 뭐 이러고 3년을 살았단 말이야. 그냥 거의 뭐 친구들이 거의 가족인데 그때도 뭐 서울 애들은 당연히 했겠지. 사교육 분당 애들도 했겠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대학을 가자마자 물어본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아니 왜 인테그랄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나옵니까? 왜 적분을 하면 이게 넓이를 얻게 됩니까? 이건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거야. 표준화. 아니 왜 표준화를 하면 이런 게 다 이렇게 통일이 돼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자 이렇게 나왔어. 자 x는 무슨 문법? 정규 문법. 평균 얼마에? 자 표차 얼마짜리로 했거든? 2짜리. 표차를 앞으로 지금부터 한 칸이라고 말할 거라다 내가 알았니? 즉 얘는 한 칸이 얼마짜리 그래프인 거야? 2짜리 그래프인 거야. 자 근데 이번엔 y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할게 내가. 자 얘는 평균 얼마야? 자 오늘 y니까 y라고 쓸 거다 내가. 자 일단 여기서 야 표준 편차는 누가 더 작아? x랑 y 중에 x가 더 작지. 그렇다고 해서 더 일부러 굳이 그림을 더 볼록 이렇게 안 해도 돼.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오버랩 시켜서 아까 A 학교, B 학교 뭐 성적 비교하듯이 그런 대놓고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이상 표준 편차를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높아야 돼. 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럴 일은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와. 니들한테 P 확률 구해라. 이렇게. 자 여기서는 P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 x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 확률? 12에서 18이지? 얼마니? 12에서 이날 요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얘는 17이니까 여기서 26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전까지 이런 넓이 구하는 거 해봤어. 반. 이걸 구하려면 무언가를 줬어 안 줬어 문제에서? 줬지. 무슨 표를 줬었어 문제에서? 정규 분포 표라는 거에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었어 우리가. 그치?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문제도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굳이 만약에 찾아야만 한다면 x에 해당되는 정규분포 표, y에 해당되는 정규분포 표를 받아야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지금부터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면은 이 모든 그래프가 참 정규분포 곡선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들의 넓이를 하나의 표로만 적용을 해도 다 균일화시켜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은 그게 표준화라는 방법이야. 표준화, 말 그대로 표준화 시켜라. 스탠다드화 시키라는 소리야. 자, 변수를 그 변수의 평균을 뺀다. 그 다음에 그 변수의 표준 편차값으로 나눠주면 돼.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봐봐. 자, 봐봐. 그럼 자, 이 세 군데에서 x의 평균이 얼마니? 10이지? 아니 x의 평균이 얼마야? 10이고 x의 표준 편차가 2 맞아? 그럼 다 같이 10을 빼고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누라는 소리야. 아니 야 지금 왜냐라는 의문을 갖지 말고 이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 변수에서 그 변수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라고. 그럼 다 같이 일단 얼마를 빼? 10을 빼? 아니 왜요? 아니 얘 평균이 얼마니까
10이니까 10을 빼라고 지금. 그럼 얼마야? 2. 여기서는 x에서 10을 빼고 그다음 얼마 되니? 됐어? 그다음 표준 편차값으로 나눠. 2로 나눠.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 돼버렸어? 1. 자, x라는 변수던 누구든 간에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고 나면은 z 변수로 변한다. 무조건 z 써야 돼요. 무조건 z 써야 돼. 미국도 일본도 다 z야. 알겠니? 그럼 자, 여기는 얼마 되니? 4. 됐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한 번 더 연습해보자. 그럼 이번엔 또 세 군데서 얼마를 빼고 20을 빼고 얼마로 나눠라? 3으로 나누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얼마 되겠니? 20 빼고 3으로 나누는 거 얼마? 마이너스 1. 20 빼고 3으로 나누는 거 얼마? 2 되겠지? y라는 변수도 20 빼고 3으로 나누면 무조건 뭐로 바뀐다고? 무조건 z로 바뀐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넓이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돼. 자, 앞으로 매번 이런 식으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표준화 작업을 일일이 하진 않는다. 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자, 지금 한 칸 단위로 움직일 거야. 자, 얘는 한 칸이 얼마짜리 그래프야? 한 칸이 2짜리 그래프란 말이지. 그럼 자, 평균으로부터 평균이 늘 0으로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x는 z로 바꿔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럼 자, 요 간격이 얼마니 지금? 이건 지금 어떤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니들한테 지금 그냥 연습을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2니까 딱 몇 칸 간 거니? 그럼 1. 자, 10부터 18까지 몇 칸 간 거야? 4칸가 얼마? 4. 그럼 z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 넓이니? 1에서 4. 그냥 2이 나오고. 알겠어? 한 번 더 연습. 자, 평균은 무조건 얼마로 변질시키라 했어? 0으로 변질시키고 y라는 변수도 무조건 뭐가 될 것이다? 차후 z가 될 것이다. 자, 이번엔 왼쪽으로 갔다. 얼마만큼 갔어? 3만큼. 즉 한 칸만큼 간 거 맞아 안 맞아? 왼쪽으로 갔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몇 칸 간 거니? 2칸 간 거지.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지금 얼마? 2. 결과적으로 z는 마이너스 2까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지. 알겠니? 앞으로 일일이 표준화 작업을 하지 않아. 이거는 학교생도 마찬가지야. 일일이 표준화 작업을 저렇게 꼼꼼히 써주는 거는 각 부위만 애들이나 그렇게 할 거고, 당연히 선생님들은 니들한테 한 칸, 두 칸. 자, 선생님은 칸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시그마만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건 EBS 강의조차도 이렇게 나와. 알았니? 매번 이거를 써야 맛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 선생님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제 넓이를 알아요. 넓이를 알아. 지금부터 표를 하나 줄 거야 니들한테. 그 표는 자 이제 봐봐. 니네 정석 쌤 맨 뒤에 봐봐. 맨 뒤에 보면 뭐 하나 있을 텐데 표준 정도 표. 맨 뒤에 보니까 무슨 표라고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 있어 없어? 너 그 상단에 보니까 뭐 익숙한 뭔가 그래프 있어 없어 지금? 있는 거 아니겠니?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잘 봐봐. 어떤 임의의 변수가 정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랐어. 근데 이 아이한테 무슨 작업? 표준화란 작업을 거치면 세상 삼라만상 모든 변수는 전부 다 z라는 놈 한 놈으로 다 통일시킬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고 나서 z는 무조건 정규분포 값이 평균 0의 표준 편차는 1, 분산 1이 잡히게 돼 있다. 0,1의 제곱을 따르는 걸로 전부 다 바뀌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만 표를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x 거, y 거 정규분포표를 안 주고 표준화를 시켜서 전부 다 어느 변수로 통일시켜줬어? z로 통일시켜주고 표준 정규 분포표. 그러니까 z의 정규 분포표. 그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의 다시 용어가 길다. x의 정규 분포표를 주면은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앞장에서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고. y의 정규 분포표를 받으면 또 구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려면 매번 문제마다 그 변수의 정규 분포표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불가능하고 힘들어. 그래서 모든 변수를 전부 다 무슨 작업을 거치고 나면
표준화. 그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얼마를 빼버리고 그 변수에서 그 변수에 뭐를 빼? 평균을 빼고 그 변수에 뭐로 나눠라? 표준편차로 나눠라. 그럼 x던 y던 t던 s던 모든 변수는 z로 변질이 될 것이며 수치는 무언가로 변질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해주면 되니까 이제 z라는 변수의 정교분포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문제에서? 줘야 되겠지. 그럼 z 변수의 정교분포표를 우리는 표준 정교분포표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x 거, y 거, s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z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z 거의 그 표 전부를 책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 발췌해서 니들한테 문제에다 실어주겠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어디 한번 일단 문제를 봐봐. 일단 문제를 보면 알아. 문제를. 자 예를 들어서 601번 같은 거 봐봐. 601번. 이것까지 보고 나면 아 선생님 이게 새로운 용어는 참 많이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통계 이거 참 묻는 게 단순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자 간다. 자 문제 천천히 읽어봐. 일단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이 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한다 그랬다. 알았니? 표준, 정규, 분포표야. 자 출발. 자 이 문제에서 뭐가 변수니? 무게지. 아니 변수의 평균, 변수의 표준편차를 따지는 거잖아 우리는. 공항에서 처리되는 그 수화물, 캐리어의 무게가 변수란 말이다. 그치? 그럼 잘 나와서 x라고 놓으면 x는 정교분포가 잡힌대. 평균 얼마? 18의 표준편차. 이게 잡힌다는 소리지. 그럼 바로 그래프를 띄우는 거야. 평균 얼마? 18에 한 얼마짜리 그래프다? 2짜리 그래프다. 그럼 대답 좀 해라 좀. 자, 이 상태에서 수화물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건데 수화물의 무게가 14에서 2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자, 문제의 질문은 수화물의 여기 은는이가 주격조사 있잖아. 수화물의 무게가 14에서 20 이하라 했으니까 x가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작을 확률, 좀 넓이 구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 표상으로 보면은 14에서 20이니까 14에서 20까지 이 넓이 구해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이 넓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준 게 없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작업을 거쳐라? 자 앞으로는 따로 안 그려. 지금 좀 용어 정리 때문에 한 번만 그릴게. 표준화를 거치고 난다라면은 어디 원칙대로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해라? 세 군데서 얼마를 빼고 얼만데? 18을 빼야 되겠지. 아니 세 군데서 얼마를 빼라고? 18을 빼고 얼마로 나누라고? 2로 나누란 말이야. 그치? 그럼 잘 하고 나면은 얘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x는 뭐로 바뀐다고 무조건? z. 20은 얼마로 바뀌겠니? 1로 바뀌겠지. 이걸 구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자 이거는 z. 자 이건 축이 z로 바뀐 거야. z에 대한 정교분포 곡선. 자 얘는 무조건 평균이 얼마라 했어? 무조건 평균이 얼마? 0이라고. 무조건 표준 편차가 얼마야? 1이란 말이지. 그럼 저 넓이가 여기서 얼마를 가리킵니까? 마 2에서 1까지란 말이야. 이 넓이. 이렇게. 그러면은 표준 정교 자 그럼 자 앞으로 잘 들어. 이 곡선은 이름이 뭐였냐 아까? 정규 분포 곡선. 됐니? 얘는 뭘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또는 편의상 쌤들이 수업하시다 보면 야 Z곡선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야 Z곡선이잖아 Z곡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 표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아까도 한번 해봤지만 이 표도 당연히 자 Z는 평균이 무조건 얼마라고?
0이거든. 0에 대한 우측만 준단 말이야. 그럼 자 0에서 얼마까지 넓이와 1. 그럼 0에서 마 2까지는 0에서 얼마까지의 넓이? 2까지의 넓이를 합치면 되는 거 아니겠니? 0에서 1, 0에서 2니까 이거랑 이거를 합쳐버리면 이 문제 답이 되겠지. 그런데 일로 와. 매번 표준화 작업 이렇게 안 할 거라서 바로 이제 이미지 다 그릴 거야. 우리가 바로 그릴 거야. 자 해보자.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 자 시킨 대로 잘 따라요. 이거 평균이다. 평균은 무조건 얼마로 바꿔라? 0으로 바꿔라. 한 칸이 얼마짜리 그래프? 2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갖고 왼쪽으로 몇 칸 갔니? 두 칸 갔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지금. 그래서 마 2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단 x 대신에 뭐라고 하나 써줘야 돼? z라고 하나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혹은 z 곡선이 되면서 정규 분포표가 아닌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거하여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를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이거는 어때? 그 603번? 어디 상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지? 아직 잘 몰라. 목요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한 Z값 구하는 거를 아마 연습하게 될 것 같다. 자, 근데 이 용어들이 이제 니들한테 또 목요일날 또 낯설진 않겠지. 뭐 어쨌든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틀 지났으니까 낯설진 않겠지. 자, 어느 온도계 제작회사는 눈금을 검사해서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판정하겠다. 상황 이해되지? 자, 그런데 기준 온도는 몇 도다 지금? 30도다. 오케이, 기준 온도가 30도래. 자, 온도계의 눈금의 평균이 이렇게 표착. 바로 여기서 읽어내야 돼. 뭐가 변수인 문제야? 뭐가 변수니? 그렇지. 뭐라고? 뭐가 확률 변수 x 문제에서? 눈금이지. 아니 이게 변수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변수의 평균, 변수의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하는 거잖아.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의 주체가 누구야?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하나의 온도계의 눈금이란 말이야 지금. x가 그런데 x가 정규분포 얼마가 잡히니? 27.5에 표차 얼마? 여기 된다는 거 아니겠어 지금? 자, 그런데 한 개를 골랐을 때 불량일 확률을 구해라. 허허. 문제에서 P 무슨 확률? 그냥 불량이 될 확률 구하래. 그럼 불량이 된다는 건 뭘까? 생산된 온도계의 그 눈금이 기준 온도 얼마하고 30도하고의 차이니까 일단 뭘 씌워줘? 절대값. 이 차이가 얼마 이상 벌어지면 5도 이상. 이걸 묻는 거지.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럼 이거는 절대값이 5보다 크다야. 자, x 빼기 30이 얼마보다 작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가. 아휴, 거리 얘기하지 말자. 아니면은 x 빼기 30이 얼마보다 크면 되는 거니? 5보다 크게 될 그럴 확률 묻는 거 맞아. 그럼 이건 다시 쓰면은 p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던가 25보다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x가 얼마보다 크다 이걸 묻는 거야. 근데 x의 분포 상태는 이런 정규 분포거든. 자, 무슨 축? x축. 평균 얼마짜리? 한 칸이 얼마짜리 그래프? 5짜리 그래프인데 문제는 지금 25 됐니? 25 이 넓이 아니면은 35니까 좀 머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냐 지금? 근데 저 넓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무슨 작업을 거쳐봐야 한다? 표준화를 거쳐서 x다.
y든 지랄이든 다 어느 변수로 다 통일감을 줘야 돼? z화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왜 그렇게 하면은 z가 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나 이게 진짜 궁금했다니까. 왜 뭐? 아 선생님 그럼 저희 수능 볼 때 무슨 뭐 표준 점수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야. 너희들이 받은 점수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거야. 물론 이거는 아니야. 이거보다는 약간 다르고 T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다른 조절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표준 점수가 이런 거야. 원점수하고 표준 점수가 다른 건 알지? 뭐 표점이 높아요 어쩌고저쩌고 국어에서 맨날 개주접을 까는데 그래봤자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고요. 어차피 대학 할 줄 아는 수학이다. 어차피 그 표준이 이 표준이야. 그 표준. 해볼게. 뭐 여기서 그럼 직접 여기 있는 이 x라든가 수치에다가 원래는 이거 빼고 이거 나누는 거 맞지? 근데 한번 훈련을 해보자는 얘기지.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x는 뭐가 될 뿐이고 z. 평균은 무조건 얼마가 될 뿐이고 0이 될 뿐이고. 잘 따져봐. 한 칸이 얼마짜리니? 5지. 그럼 반 칸이면 얼마야? 2.5 아니니? 2.5? 이게 딱 간격이 얼마니? 2.5니까 반 칸 가는 거지. 반 칸.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반 칸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0.5겠지. 여기는 간격이 얼마니 얘들아? 7.5 아니니? 7.5? 7.5면 몇 칸 반? 한 칸 반이니까 Z로 따지면 얼마니? 1.5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자 이제 어떻게 따집니까? 이 표의 도움을 받는 거야. 0에서 1.5까지를 줄 거야. 문제는 늘 이 평균으로부터 우측의 넓이를 주거든. 0에서 1.5까지 얼마라고 줬니? 0에서 1.5까지 얼마? 0.43. 여기 0.43이네. 아니 그럼 네 길이 이건 얼마겠어? 0.07이겠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다음 이것도 0에서 왼쪽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0에서 플러스 0.5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0에서 0.5까지 얼마니? 0.19. 지금 요 넓이가 얼마라는 거? 0. 얼마? 1구란 소리니까 얘는 얼마겠니? 0.31이겠지. 그래서 우리의 답이 빨간 그 비금 지역은 0.31에 0.07, 0.38이란 말이지. 즉 38%네요. 분량이 날 확률이 이 회사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자는 얘기야. 선생님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추정은 이거하고는 또 약간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거 위해서 여지껏 달린 거야. 이 작업 위해서. 확률 분포표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아니지. 문제가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스토리는 쭉 니들이 썰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썰을 풀 줄 아는 사람은 3학년 공부가 할만해. 3학년 때 다들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은 급하니까 앞에서부터 쭉 다시 공부할 그게 없어. 그게 이거만 보기 한단 말이지. 요점 정리, 핵심 정리 그게 불가능합니다. 수학만 불가능해요? 아니, 다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가능한 게 사탐이지. 그나마 가능한. 과탐도 불가능해. 3학년 때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얘들아 내가 내 경험상 보면은 앞에서부터 찬찬히 쭉 다시 밟아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수능 수준에 뭔가 이해가 될 텐데 급한 마음에 그러진 못한다는 거지. 또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뭔데? 수준을 줄여서 처음부터 하긴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자이 스토리 같은 걸로 수능 특강 같은 걸로 3년치를 해라. 그 수준으로 하면 힘들겠지. 그럼 센 수학 같은 걸로 3년치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급해서 그게 안 되시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재수학원들은 늘 처음부터 암만 스카이반도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쌤 같은 그런 숙제부터 시작해. 단 완수하는 게 반마다 좀 다르지. 어떤 반은 막 3개월 걸리고 어떤 반은 일주일 만에 끝내고 바로 이제 실전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이 다 처음부터 다시 밟아.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여지껏 한 거야. 궁극적으로. 경우의 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요. 에이씨. 그렇다고 그건 아니지. 경우의 수부터 확률이 뭔지 좀 느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좀 약간 수긍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좋게 생각해야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목요일날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거 풀고 시간 조금 남으면은 뭐 C단계 정도 하고 추정은 제가 일단 촬영하는 강의 있으니까 그걸로 좀 대체하면서 일단 이번 방학 확통을 이렇게 마무리 질 거다. 목요일날 몇 시 시작? 그러니까 학교 가신 분들은 1시까지 오시고 재현님을 조금 더 일찍 하면 뒤에서
촬영한 거 보고서 머리에 좀 받아줄게. 오케이, 여기까지.